안녕하세요. 달밤의 경매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물건을 장사로 사는 분들, 물건을 구매를 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 이런 분들을 제가 위주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경매장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경매장을 지금 혹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경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 소비자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반 소비자들은 아마 의아해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매장에서 물건을 출품해서 맨날 손해났다 그래요. 아, 손해인데 하는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남지 않은 장사를 왜 하냐는 얘기죠.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남지 않는 장사를 저 사람들은 왜 할까? 그렇게 값부집인가? 돈이 남아 도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남는 건 얘기 안 해요. 5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판 거 얘기는 안 해요. 그 5만원에 사서 6만원을 팔면 수수료 10%, 즉 6만원을 팔면 6천원을 빼면 4천원이 남죠. 결국 이제 5만원에 사서 4천원 남는 거예요. 근데 손해난 거는 사실 5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팔면 얼마를 그냥 단순 논리로 따지면 4만원에 팔았으니까 만원이 손해냐? 그게 아니죠. 수수료까지 제하면은 5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팔면은 4천원, 수수료가 4천원이니까 14,000원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5만원에 사서 6만원 팔았을 때는 4천원을 벌었으니까 벌은 거에 대한 생각만 해요. 그렇지만 손해났을 때는 5만원에 사서 4만원에 팔았으니까 만원이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경매장을 잘 다니시는 분들, 일반 소비자들이 보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물건을 구매하면서도 저 사람이 맨날 손해난데 도대체 언제 남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도대체 언제 남는 거냐? 이 경매장을 다니실 때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은 물건을 구매하셔서 파시는 분들을 유심히 보면 유찰을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 5만원에 사서 6만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이에요. 5만원에 사서 5만 5천원을 받으면 손해예요. 수수료가 5,500원이기 때문에 500원이 손해가 나죠. 분명히 수치적으로는 5,500원이 남은 건데 수수료 10%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5만원에 사서 6만원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물건을 살 때 아주 냉정하고 조리 있게 판단해서 산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럼 경매장에서 과연 판매하는 사람이 손해를 날까 안 날까? 손해 많이 납니다. 손해를 많이 나는데 진짜 손해를 많이 나면은 못 다니겠죠. 뭐 기름값, 뭐 밥 먹고 또 지방에 가면 하룻밤 자야 되고, 옛날에는 뭐 모텔도 25,000원이면 낫지만 지금 최하 35,000원, 4만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그게 또 변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럼 도대체 앞으로 낳고 뒤로 다 까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샀어요. 그러면 물건을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일단 100만원을 사서 100만원이 안 되면은 110만원이 안 되면은 무조건 손해 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50개를 팔면 그 와중에 적어도 10개 정도는 남아요. 40개는 손해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얼마가 손해나고 얼마가 남았냐 그걸 계산하기 이전에 손해는 그렇게는 안 나요, 많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물건을 사고 팔아요. 팔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샀어요. 100만원씩 사면은 100만원이 딱 일단은 주머니 들어오면 팔면서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5만원에 산 거 2만원에도 팔아요. 물론 5만원에 산 게 2만원에 팔면은 손해가 3만원이 나겠죠. 사실은 수수료까지 하면은 더 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무조건 다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많이 남냐 덜 남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남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5만원 남든지 만원 남든지 남는 건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경매장, 이런 경매 말고 다른 경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시거나 혹은 유통을 하시는 분들, 재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재고는 곧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손익분기에서 손익분기점이 딱 넘어가요. 손익분기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떨이를 해요. 재고 처분을 하죠. 세일을 하는 겁니다. 세일. 5만원짜리 만원에도 팔고, 그러면 그 만원은 결국은 돈으로 아무리 뭐 해도 다 남는 거거든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제 얘기를. 유통에 계시는 분들 중에 특히 이 세일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세일은 일단은 손익분기가 너무 세일이 가능하거든요. 뭐 70% 80%까지도 가능한 거고, 다만 뭐 얼마나 이제 많이 남냐 덜 남냐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사고방식이 좀 그래요. 저는 이제 그래서 경매장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다만 물건을 출품하면서 유찰 없이 팔긴 하지만 가끔가다는 제스처도 합니다. 이렇게 안돼 하면서 유찰 하면서도 결국엔 다 줘요. 그게 이제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고.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돈을 버는데, 물론 뭐 못 벌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이제 좀 힘이 빠지죠. 근데 10번 나가면 한 7, 8번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아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출품을 하면서 유찰 없이 팔면 도대체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거의 10이면 9은 남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경매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제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샵을. 그거는 이제 뭐 옛날 물건을 파시는 분, 혹은 뭐 인터넷으로 파는 분, 중고나라, 당근, 혹은 번개장터, 이런 데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아주 발달돼 가지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경매하는 걸 유심히 보면 아마 이 정도가 차이가 나는구나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겠죠. 그분들도 물건을 또 재고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제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을 100개를 사가지고서 한 60개를 팔았어요. 60개를 팔면은 본전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건 다 남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가를 계산하면은 손해 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원가가 손익분기가 넘어가면은 그건 다 원가를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5만원으로 회수해서 5만원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원가인데 5만원을 회수해서 천천히 회수할 거냐, 아니면은 3만원을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서 다시 그거를 5만원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판매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경매장에 보면은 물건 가게를 다 하시는 분인데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의 물건은 거의 유찰이 없어요. 유찰을 잘 안 해요. 상당히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장을 다니면서 저 같은 사람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물건을 파는 분이 있는 그런 경매장을 많이 가요. 그런 경매장을 가면은 거의 유찰 없이 팔거든요. 그러면 5만원짜리 2만원에도 사고 3만원에도 사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거를 5만원 6만원에 또 팔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요령이죠. 물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는 친구들인데 뭐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거나 밤새도록 이제 포카를 치면은 엄청 몸은 피곤해요. 근데 일부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왜? 정신을 막 한 곳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소리나면서, 즉 잃으면서 스트레스 풀리고, 다른 데로 또 스트레스 풀리고. 아주 웃기는 얘기죠.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아마 경매장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손해 났다 그러면서 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경매장에서 뭐 공산품을 파는 경매장들이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 TV에도 뭐 누차례 나왔던 여러 차례 나왔었죠. 그 도깨비 만물 경매장 같은데 이런 데는 공산품을 팔아요. 공산품을 파는 데는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매가가 있겠죠. 근데 도매가라는 것이 장사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백깃이라는 게 있어요. 10박스 살 때와 100박스 살 때와 가격이 틀려요. 뒤로 디스카운트라는 게 생기죠. 그러면 분명히 저거 5,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보통 경매를 할 때 뭐 30분 40분 이렇게 안 해요. 보통 2시간 3시간씩 팔아요. 아마 지금 그 만물 경매 하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 한 분이 올라와 가지고서 먹는 걸 먹거리를 파는데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씩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남을 수가 없어요. 왜? 5,000원짜리 사서 5,500원에 팔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럼 500원이 남아서 치면은 500원 갖고서 하루에 일당이 있는데 일당을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해서는 500원 갖고 10만 원 만들려면은 한두 개 팔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이런 것도 잘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이 경매장의 속성이라는 게 아주 재밌어요. 경매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돈을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뭐 그 형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냥 아는 분은 뭐 집 한 3채를 날린 분도 있어요. 아주 그냥 힘들게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그런 분들 사람도 좋아요. 벌써 연전에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경매장을 다니다 보면은 알면 아주 재밌는 경매장의 얘기예요. 이 경매장이라는 데가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에는 예를 가지고서 뭐 1,000만원짜리 400만원에 사가지고 다 수리하고 해서 또 되팔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런 그 속성이 있고, 수산물 경매장은 일별 도매가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서 소매하는 분한테 또 되팔기 하는 이런 그 유통이지만 저희가 지금 저를 보시는 분들이 보는 그 유통은 이 경매장 유통은 좀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계천에서 일반 장사하시는 분 상대로 제가 물건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일전 그 물건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주특기는 그대로 역사, 근현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제 주업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물건들, 그런 분들 가끔 하나씩 이렇게 걸리면 거기서 사실 돈을 좀 벌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냥 돈 버는 거 없어요. 오늘도 여기저기 이제 뭐 다녀봤는데 큰 소득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뭐 한두 개 이제 사면은 아주 만족스럽게 이제 이렇게 또 집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경매장에서 나 손해났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연 진짜 손해가 났나? 전 양반이 손해가 맨날 저렇게 손해나는데 어떻게 경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까 하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엔 더 재밌는 얘기로, 경매장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에피소드들, 그런 얘기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